엄마가 내 이름을 잊어버린 날은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됐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였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나야.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듯 나를 한참 바라봤다. 죄송한데 잠시 멈췄다. 우리 어디서 만났죠?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의사는 이미 말했다. 초기 치매라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평생 누구보다 또렷한 사람이었으니까. 시장에서도 흥정을 제일 잘했고 동네 사람들 생일까지 전부 외우던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지금 내 얼굴을 모른다. 엄마, 나는 다시 불렀다. 그러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아들이에요? 목이 막혔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응. 그제야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잘생겼네. 그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엄마는 점점 많은 걸 잊어갔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고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밖에 나갔다가 이웃이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당연히 모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집에 가야 한다. 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다. 여기가 집이야. 내가 설명하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기다려.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그 아들이야.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낯선 사람 보듯 말했다. 아니야.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새벽 2시였다. 왜 그래, 엄마?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둑이 들었어. 집안을 한참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 엄마. 괜찮아. 그러자 엄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통장.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통장이 없어. 어디다 뒀는데? 엄마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숨겨놨는데. 왜? 엄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 사람이 가져갈까봐. 누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등골이 서늘해졌다. 뭘?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아이. 무슨 아이?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다음 날 나는 엄마의 옛집으로 갔다. 혹시 정말 통장이 있나 해서였다. 집은 오래 비어 있어. 공기가 차가웠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책장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싱크대 아래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다. 겨우 열었을 때 안에는 통장이 있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손이 이상하게 떨렸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어린아이였다. 5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모르는 아이였다. 분명히. 그런데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우리 둘째. 둘째? 나는 외아들이다. 그 사실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그때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더 나왔다. 천천히 펼쳤다. 엄마의 글씨였다.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미안하다. 숨이 막혔다. 너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끝내 말하지 못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 아이를 내가 버렸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고? 왜? 도대체 왜?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봤구나.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엄마였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른다. 엄마의 눈은 놀랍게도 또렷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엄마가 말했다. 말하려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죽기 전에 꼭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둘째가 어디 있어? 엄마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찾지 마. 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둘째, 내 동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존재.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설명해줘. 엄마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작아 보였다. 오래된 일이야. 얼마나 오래? 엄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 5살 때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왜 말 안 했어?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말할 수 없었어. 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다. 엄마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나는 겨우 숨을 골랐다. 미안하다.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는 몸이 약했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오래 있었고 열도 자주 났어. 엄마의 눈이 점점 젖어갔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떠났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빛만 남기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산산이 깨졌다. 그래도 버리면 어떡해.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버린 게 아니야. 목소리가 무너졌다. 살리려고 보낸 거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뭐? 입양 보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엄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게 맞다고 믿었어. 나는 벽을 짚었다. 다리가 풀리고 있었다. 어디로?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뭐라고? 그때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라고 했어. 입양 기관에 맡기면 새 부모가 생기고 기록은 보호된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단 한 번도 안 찾아봤어? 그 질문에 엄마가 무너졌다. 매일 찾아봤어. 처음 듣는 절규였다. 길에서 비슷한 아이만 봐도 따라가 보고 어린애 울음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고 숨이 거칠어졌다. 근데 겁이 나더라. 무슨?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 날 기억하고 있을까봐.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미워할까봐.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사진 속 아이가 떠올랐다. 이름은?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다. 지훈. 지훈. 낯선 이름인데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나는 봉투를 다시 들었다. 그 안에는 통장도 있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엄마,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통장에는 수십 년 동안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엄마가 울먹였다. 언젠가 찾게 되면 주려고. 목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엄마가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다. 근데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한 말을 들었어.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아이, 숨을 삼켰다. 나를 찾았대. 세상이 멈췄다. 뭐? 몇 년 전에 입양기관으로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고개를 떨궜다. 도망쳤다. 엄마, 만날 자신이 없었어.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대.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언제? 엄마가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한 달 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됐다. 한 달 전이면 엄마의 치매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숨이 막혔다. 지훈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국에 있대. 심장이 떨어졌다. 어디에?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말을 했다. 여기 근처래.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지나갔다. 나는 이유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때 엄마가 속삭였다. 혹시? 숨이 멎었다. 저 사람일까? 나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 앞에 서 있는 남자.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 설마. 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는 내 팔을 붙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문 열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확인만 해볼게. 나는 현관 쪽으로 조심히 걸어갔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문 옆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 남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30 초반쯤.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어딘가 익숙한 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혹시 이 집에 김정희 씨 계십니까? 엄마의 이름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이어 말했다. 옛날에 이 동네에 사셨던 분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먼저였다. 문을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 거짓말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얼굴이었다. 그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봉투 하나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얇은 봉투, 하얀색.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뭐죠? 남자가 아주 잠시 웃었다.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한 번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현관문을 열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문을 닫자마자 엄마가 물었다. 누구였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봉투를 보여줬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 숨이 가빠졌다. 그 아이야. 봉투를 여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분명 엄마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엄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이거.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날이야.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저는 잘 컸습니다. 숨이 멎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한 번만 묻고 싶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저를 보내셨는지.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사진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 그리고 방금 집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눈. 겹쳐졌다. 확신이 들었다. 그는 정말 내 동생이었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나. 숨을 몰아쉬었다. 이상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기억이 또 흐려져. 눈빛이 흔들렸다. 너 누구야?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엄마를 붙잡았다. 나야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보고 있었다. 지훈아.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미안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엄마의 기억은 지훈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아이를 불러야 해.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도망치면 안 돼. 새벽녘 엄마는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메모,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 적힌 숫자, 전화번호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다.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걸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나는 숨을 삼켰다. 지훈 씨. 잠시 정적. 그리고 그가 낮게 말했다. 형이죠. 그 한마디에 심장이 완전히 무너졌다.